제9강 시각장애 노인 보행지도법입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김호연입니다.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기의 제약과 보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한다. 2. 노인기 보행훈련 수정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처음 노인기의 제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기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운동 및 보행의 제약, 근골격 능력의 제약, 시각 능력의 저하, 청각 능력의 저하, 인지 기능의 저하, 심리 및 정서적 변화. 그럼 각각의 제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및 보행의 제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력이나 균형 감각 같은 저하가 노인기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보행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보폭이 좁아져서 낙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시각장애 노인의 보행에서는 이러한 건강 문제를 그래서 깊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근골격 능력의 제약입니다. 관절염, 볼다공증, 요통과 같은 신체 질환에 따라 신체 자세와 운동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가동 범위의 축소, 그리고 척추 유연성의 감소, 균형 능력의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 운동의 제약으로 인해서 보행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각 능력의 저하입니다. 백내장과 같은 질환이 발생하면서 눈부심이 증가하고 시각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빛수능과 암수능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각의 문제로서는 녹내장, 야맹증, 황반변성과 같은 질환도 그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기능이 약화되고 시각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물체를 확인한다거나 눈을 맞추어서 조절하는 그런 시간들도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색상을 구분하는 능력도 저하되고 그래서 야간에 교통 신호기와 이런 그 네온 사인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정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요. 그런 시력이 65세부터는 30대의 80% 수준으로 감소되는 그런 시각 능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 능력의 저하입니다. 청각 능력은 보행 능력의 제약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명과 같은 현상도 이렇게 노인기에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낙상과 같은 보행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보행자가 경적소리라든지 운전자가 보내는 경고음을 감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신호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소리라든지 이런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 능력이 저하되고요. 접근하는 차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이동성이 저하. 이런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교차로에서 사고, 횡단보도의 교통사고와 같은 보행자의 사고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지기능의 저하입니다.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이해, 판단은 물론 많은 문제 해결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운동 감각 기술을 수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으며 손의 속도와 발의 움직임, 조정과 조화, 손가락의 섬세한 조작 등 이런 것에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확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길어져서 30% 이상 느려지고요. 어떠한 위험이 초래될지에 대한 판단과 예측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및 정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의 그런 노인기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정서적인 변화는 신체적인 그런 외적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서 이런 불안, 화, 경로, 슬픔, 기쁨, 놀라움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의심하게 되거나 경계하는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불안감이 증폭됨으로 인해서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그런 고독감 이러한 것들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행동이 옳지 않거나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익숙해 있는 그런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여 이를 여전히 계속하려고 하는 행동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흥미 범위도 축소되고요.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그런 비관적인 그런 심리적인 상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노인의 경우에는 그 제약과 심리적인 부분이 더 가중된 제약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시각장애 노인의 경우에는 실명을 적응하는 과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명의 적응 과정,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다르지만 그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화 발전됩니다. 이런 신체적, 사회적인 충격이 제일 처음에 받게 되는 변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초기의 부정, 비탄과 위축, 극복과 우울, 재평가와 재긍정, 극복과 동원, 자기수용과 자아존중 등의 순환 과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첫 번째부터 끝까지 어떤 과정이 있지만 끝까지 과정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부정으로 가기도 하고 다시 위축으로 가기도 하면서 이러한 순환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노인의 보행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안내보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내보행의 기본 자세와 안내의 기법은 시각장애 노인의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내의 위치는 시각장애 노인의 청각의 상실이라든지 신체적인 불편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노인이 선호하는 쪽에 서서 안내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팔 잡는 방향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몸체가 불편해서 안내인에게 몸을 지지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안내인의 상박부를 가볍게 쥐듯 잡아야 되는 이런 경우, 이러한 것들을 다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팔짱을 끼듯이 잡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안내자에게 의지하면서 잡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자의 팔뚝을 위에서 아래로 감싸지는 것도 이렇게 의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그런 시각장애 노인의 그런 특성에 맞게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빈번한 언어 단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너무 많은 언어 단서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보행에 있어서 그 방향정에 필요한 이런 단서들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노인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단서를 주어서 본인 스스로가 이런 환경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환경이 변할 때마다 말로써 단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 안내법에서는 안내인보다는 안내를 받는 시각장애인이 방향을 전환하거나 이랬을 때 그 좀 더 주도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반면에 시각장애 노인의 경우에는 안내인이 좀 더 많이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안내하는 팔을 바꾸어서 위치를 바꿔야 될 경우에도 시각장애 노인은 제자리에 서 있게 하고 안내인이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이용할 때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잡도록 허용을 하고요. 지탱할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대신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팡이 보행입니다. 실명과 더불어서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그런 지팡이 훈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팡이의 길이는 장애물과 충돌 시에 더 긴 대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보면 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길면 무거울 수 있고요. 그래서 명치 정도, 그러니까 보통의 지팡이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보행 속도가 지나치게 늦은 경우에는 너무 긴 거보다는 허리 위쪽하고 그 명치 사이의 정도의 길이가 오는 이런 길이감의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팡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인이 어떤 손이나 손가락에 관절염이 있어서 지금 기본 손잡이를 잡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과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 실리콘을 그 위에다 부착해서 잡도록 해가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응고를 시켜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표준 손잡이보다는 좀 더 굵고 본인의 손가락 이런 사이즈에 맞게끔 제작할 수 있어서 좋은 그런 손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팡이 종류를 알아보면 지팡이로서의 역할도 가능한 이런 지지형 지팡이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런 접이식 지지형 지팡이라고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잡이가 특별히 더 다른 점이 되겠죠. 손잡이는 위에서 몸을 그 지탱하듯이 누를 수 있는 그런 길이여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짧은 이런 길이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불편이 있다면 물리치료사라든지 작업치료사의 그 협의를 통해서 지지형 지팡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지지형 지팡이를 고를 때에는 체중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견고성, 위에서 아래로 누르듯 지탱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감, 그리고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의 팁인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팡이 사용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력이나 근지구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이 매끄러운 경우 평평한 곳이라면 2점 촉탁법보다는 지면 접촉 유지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지팡이 팁을 유화의 경우와 같이 머시멜로라든지 롤러팁과 같은 것을 이용해도 되겠는데요. 혹시 지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절대로 그런 팁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위에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목발에 그런 사용하는 이런 팁과 같은 종류의 팁을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지형 지팡이와 흰 지팡이를 동시 사용하는 이런 경우의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우위손,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사용하는 손이 오른손일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지지형 지팡이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이런 그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를 잡도록 하거나, 그리고 불편한 신체 쪽에 지지형 지팡이가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흰 지팡이는 다른 쪽에서 꼭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흰 지팡이 기술은 2점 촉탁법이나 지면 접촉 요지법 모두 가능한데요. 이런 바닥의 이런 느낌이나 그런 촉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려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함께 협력해서 가장 좋은 형태의 지팡이, 그리고 가장 좋은 형태의 지팡이 사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지형 지팡이하고 흰 지팡이를 동시에 사용했을 경우의 지팡이 사용법입니다. 선 자세에서 흰 지팡이는 한 다리가 내디딜 전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런 일반적인 지팡이 사용법과 동일하죠. 그 다음에 흰 지팡이가 다른 쪽 지면을 이동할 때 불편한 쪽 다리를 전방으로 내딛게 됩니다. 이때 지지형 지팡이가 함께 가게 되겠죠. 네, 그 다음 흰 지팡이가 다시 불편한 신체 쪽으로 이동해서 두드리고, 이때 건강한 다리를 전방으로 내딛고 지지형 지팡이를 불편한 다리와 함께 앞으로 끌어당기는 식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분은 오른쪽 다리의 사용이 좀 불편한 경우라서 오른쪽에 지지형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팡이의 길이감은 약간 일반적인 지팡이 길이감보다 조금 더 긴 느낌이 드는데요. 이분은 이제 지팡이를 통해서 걷지만 걸음 속도가 그렇게 늦지 않는 분이라고 이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지지형 지팡이하고 일반 그런 흰 지팡이를 같이 사용했을 때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노인 대상의 보행 훈련을 접근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인 교육학 관점에서 보행 훈련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 세미나와 같은 것을 통해서 상호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보행훈련 전략 첫 번째인데요. 이때는 장단기 목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노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 목표 달성의 가능성과 훈련의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장소를 결정을 할 때도 노인이 자주 가는 이런 목욕탕이라든지 미장원, 그래서 본인의 동네 그런 환경 내에서 실제로 상호작용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활동과 그리고 의미 있는 장소와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반영을 할 때도 함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보행 전문가의 모니터링과 더불어 노인이 스스로 자기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뭐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해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선순위를 반영을 할 때에도 노인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서 즉각 수정을 해서 이렇게 그 수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경험의 공유 부분입니다. 시각장애 노인이 독립보행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대해서 스스로 표현하게 하고요. 보행훈련 동안에 마주치게 되는 의미 있는 경험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공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룹 세미나와 같은 이런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격려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데요. 보행 과정에서 다른 노인의 문제 해결 접근으로부터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얻고 그리고 보행훈련을 통한 그런 긴장이나 걱정에 대처하는 것을 서로 돕고 격려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각장애인들 스스로가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새로운 보조공학 기기, 당뇨와 같은 질환에 대한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서 그룹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뿐만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보행 전문가가 시각장애 노인의 문제, 경험, 감정, 그리고 기분 등을 이해하는 기회를 전문가와 이런 노인이 같이 이렇게 공유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 시각장애인의 노인과 이렇게 서로 그 감정을 공유해서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노인기 보행훈련의 유의사항입니다. 보행훈련은 시각장애 노인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순환기나 신진대사를 증진시키고 자세나 정서적인 안정감을 강화하고 자기 존중감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훈련이고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보행 전문가는 노인의 그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이해하고요. 이에 대한 대처를 정확하게 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노인기의 대처 상황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동반한 경우, 그리고 신체 및 운동 능력이 감소된 경우, 세 번째, 노인성 난청을 동반한 경우, 그 다음에 인지적 제약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심리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 다, 라에 해당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가 중복장애 시간에 이렇게 이 부분을 다루고요. 여기에서는 가와 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당뇨 질환을 동반한 경우입니다. 보행훈련의 시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인의 경우 하루 중 노인의 몸 상태가 가장 좋은 시간대를 선택해서 그 시간에 그 보행훈련을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행훈련 시간을 할애함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을 좀 더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는 것에 대응해서 보행훈련 지도사는 항상 그런 혈당에 급히 회복할 수 있는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소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면 쉽게 아물지 않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선택을 할 때도 중요해야 되고요. 그리고 편안한 운동화. 그렇지만 이런 바닥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이렇게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밑창이 너무 두껍지 않아야 되는 그런 편안한 운동화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심리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시각장애로 인해서 본인이 쓸모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런 노인의 경우에는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노인기 거기다가 시각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우울감에 해당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이 두려움, 우울증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노인이 보행훈련에 참여하고 계속적인 사회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이 이런 사회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필요성을 굉장히 잘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행지도사는 노인기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보행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충분히 어떤 그런 제약이나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 노인기의 그 교육이기 때문에 성인 교육으로서의 어떤 접근법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동료 세미나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 감정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제 그런 제약으로 인해서 지팡이를 어떻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또한 그런 지지형 지팡이와 흰 지팡이를 함께 사용할 때의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